75세 박미숙 어르신이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인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언니도 원형 탈모가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포기하고 모자만 쓰고 다니려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죠. 어르신, 머리카락은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관리이며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간 모발 전문 치료를 해온 피부과 전문의 최건우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잘못된 습관 때문이며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공개해왔던 특별한 비법입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로 머리숱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머리 감는 습관만큼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매일 조금씩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리 전체가 동전만큼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면서 손톱으로 팍팍 긁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얇아졌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감으시다가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죠. 다행히 그분은 적절한 치료와 함께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을 배우신 후 석 달 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더 푸석해지고 손으로 쓸면 계속 빠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머리를 감을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매일 이런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감으면 더 빠져요. 샴푸를 바꿔도 똑같고 비싼 제품을 써도 그대로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년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관찰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분들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5배요. 그분들 모두 자신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데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강한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손톱으로 긁으며 감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머리숱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른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에 오신 72세 정태현 어르신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으셨던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탈모 치료제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속 성분이 탈모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학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년 동안 실험한 결과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자란 것입니다.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인가요?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니요? 그분은 웃으면서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커피를 뿌린 머리뿌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머리뿌리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을 넓혀서 영양분을 더 많이 보내줍니다. 둘째, 세포에 힘을 줍니다. 셋째,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막아줍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50명에게 석 달 동안 써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5명이 좋아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정호 어르신이었는데 정수리가 비어서 10년째 고민하고 계셨어요. 모자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하셨죠. 석 달 후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녀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커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혈관을 넓혀줍니다. 머리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넓어지면 영양분이 머리뿌리까지 더 잘 갑니다.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둘째, 세포에 힘을 줍니다. 머리뿌리가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힘이 필요해요. 커피가 그 힘을 줍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셋째, 나쁜 물질을 막아줍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있는데 커피가 그 나쁜 물질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건 진한 검은 커피와 스프레이 통뿐입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안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한 검은 커피를 만들어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끝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에 머리 피부에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고요. 15분 후에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뜨거운 커피는 쓰지 마세요.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것입니다. 비싼 탈모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 피부만 관리하면 될까요? 머리카락 자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인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80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윤기가 났어요.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기름을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 보호막을 벗겨내요.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젊을 때는 머리 피부에서 기름이 나와서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더 푸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을 봤어요. 71세 한순덕 할머니였는데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더 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기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석 달 후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빠지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기름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서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요. 둘째, 수분을 지켜줍니다. 머리카락 안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셋째, 영양을 줍니다. 기름 속에 있는 비타민이 상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줘요.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개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에요.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우리 피부에 가장 잘 맞아요. 가격도 싸고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입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들어가요. 머리카락이 상하는 걸 막아주고 세균도 막아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머리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후에 샴푸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이고 머리 피부에 바르면 구멍이 막힐 수 있어요. 머리카락 끝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67세 박철수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게 30년 만이에요.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머리 감기 전 15분 동안 머리 피부에는 커피 스프레이, 머리카락에는 기름 바르기. 이 두 가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머리 피부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 감으면 모든 게 허사예요.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82세 이봉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머리 피부를 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머리 피부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해요. 그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몸 온도와 비슷한 정도면 좋아요.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떼고 찬물은 때를 제대로 못 씻어내요. 두 번째, 먼저 물로 헹구기입니다. 샴푸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때의 대부분이 씻겨 나가요. 커피와 기름도 이때 어느 정도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 거품 내기입니다.
절대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 부분으로 머리 피부를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손톱을 쓰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분을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어주세요. 머리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나온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려요. 머리카락끼리 비비지 마세요. 엉키고 상해요. 여섯 번째, 꼼꼼하게 헹구기입니다. 샴푸했던 시간에 2배로 헹궈주세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머리 피부가 트러블이 나요. 일곱 번째, 린스는 머리카락만 발라주세요. 절대 머리 피부에 닿지 않게 하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고 1분에서 2분 후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 헹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피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오므라들어서 좋아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린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68세 박성철 아저씨가 3달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70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감고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달라진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유전은 30%예요. 나머지 70%는 습관입니다.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인데 본인만 머리가 많은 50살 남성분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20살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인 분들이요. 대부분 머리 감는 습관, 스트레스, 먹는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시죠? 첫째, 머리 피부에 커피 스프레이. 둘째, 머리카락에 기름 바르기. 셋째, 지문으로 머리 피부 마사지. 넷째, 린스는 머리카락만. 다섯째, 꼼꼼하게 헹구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탈모의 70%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나면 늦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환자가 있었어요. 81세 할머니였는데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선생님, 10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그 할머니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나요. 머리카락도 건강과 같아요.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모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숨은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나와서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2가지 모두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오신 70세 정동철 어르신은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에도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밥그릇 바꾸기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 뚝배기, 나무 수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독소를 줄이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머리 감기 15분 전 커피 영양수를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커피는 반드시 진하게 내린 검은 커피를 완전히 식힌 상태여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카락 끝이 푸석하다면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동전만큼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펴 발라주세요. 10분 후 샴푸해 주시면 됩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식사할 땐 도자기나 유리 그릇, 뚝배기 같은 자연 소재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수저를 함께 쓰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국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 습관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해 머리카락에 좋지 않아요.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는 가능한 줄이세요. 음식은 검은 콩, 계란, 해조류,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머리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머리숱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기 전에 커피 영양수 뿌리기,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밥그릇 바꾸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만 지나면 거울 속 머리카락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세 김영순 어르신도 처음엔 아버지도 탈모셨고 남편도 대머리였으니까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석 달 후 그분은 자신 있게 머리핀을 꽂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숱이 정말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저는 머리 얘기 나올까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잡아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같이 웃으면서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분 표정 진짜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당당히 거울을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변하니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방향까지 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도 한 명만 탈모인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에 커피 영양수.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린스는 꼭 머리카락에만. 이 5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탈모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늦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 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고자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로만 쓰시고요.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만약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근처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